잔뜩 굶주린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물을 들이키는 할아버지. 잠시 후 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빈 방에서 꽃잎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던 걸까요? 노부부의 비극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식당을 운영 중인 박호진 씨.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 받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 저기 좀 닦아야 되겠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예, 저 이쪽으로 가세요. 그날 오후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이른 퇴근을 한 호진 씨. 나왔어. 아유, 재수 씨 오셨어요? 오셨어요? 미리 준비 좀 해놓지. 재수 씨 힘들게. 다 했어. 경수는? 어머님 방에.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박만수 씨의 80번째 생신이었습니다. 1년 전 치매를 앓기 시작한 아버지와 병간호를 하다 쓰러진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핀 두 아들.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버지 생신 선물 그 옷이랑 영양제 좀 사왔어. 잘했다. 그런데 우애 좋은 형제와는 다르게 두 며느리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곤 했습니다. 이날도 동서지간의 감정 싸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 형님 이거 너무 짜요. 뭐가 짜? 이 정도는 돼야지 가니. 아버님 고혈압이시잖아요. 혈압 높을 때 싱겁게 먹는 게 상식인데. 다시 묻혀요, 형님. 뭐? 그럼 동서 가든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당신 또 왜 그래? 또다시 시작된 동서간의 갈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형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만 화내잖아. 조용히 못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형수님 죄송해요. 경수야 됐어. 동생의 대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배움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었던 형. 형의 희생 덕분인지 형제의 우애는 남들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한 달 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형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요? 나 좀 나갔다 올게.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는 호진 씨. 그가 달려간 곳은 어느 강가였습니다. 경수야. 그런데 그때 형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경수야. 술에 잔뜩 취해 강으로 뛰어든 동생. 그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중투기에 날 것 같아.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 우연히 회사를 찾았던 형 호진 씨. 경수야.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그런데 의문의 남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동생. 당장 갚으라고. 어? 니 왜 이래? 당신이 형이야? 아니 이 자식, 너 뭐하는 놈이야? 돈 갚아야지. 당신 동생이 빌려간 돈이 2억이야, 2억. 이서봐,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우리 형 건들지 마. 야 이봐, 상수야. 아니 이 자식, 나 좀 누구 때리는 거야?
동갑이라고. 경수 씨는 사업에 실패해 사채에 손을 대면서 거듭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안 갚으면 확 묻어버린다. 가자. 경수야. 그 형제 우애가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형이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도 포기할 정도로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동생이 사업 실패 후 빚도촉에 시달리자 평소 자신을 잘 도와줬던 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던 호진 씨. 형, 남몰래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 조심스럽게 형을 불러내는데 누가 들을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대체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며칠 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지민아, 이 소리 들었어? 며칠 전부터 들리더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무서워 죽겠어. 가자. 도심의 한 빌라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의문의 신음소리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계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급히 신고를 한 마을 주민.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재빨리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물 한번 따보죠, 빨리.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꽉 잠겨 열리지 않는 대문. 결국 구급대원은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좀 켜야 되겠는데요? 마치 도둑이 든 듯 난장판이 된 집안.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반장, 예. 차단기 좀 확인해봐. 예. 마치 오랫동안 집을 비운 듯 전기 차단기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불을 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실신한 채 쓰러진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의식이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위급한 상황. 노부부는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입니까? 이 집 건물주예요. 빈집에 방치된 사람은 놀랍게도 호진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상해요. 근데 저분들 자녀는 없나요? 자식이 둘이나 되는걸요? 저분들 이 동네에만 건물이 몇 채나 되는 부자예요. 무려 100억대 재산가란 노부부가 왜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건지 의아하기만 한데요. 잠시 후 소식을 들은 큰아들 호진 씨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말을 잇지 못하는 듯한데 아버지! 연이어 작은아들 경수 씨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형제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엄마.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이쪽에. 어머니! 다행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는데요. 자식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봐! 형이야말로 이러고도 사람이야? 뭐야 이 자식! 갑자기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형제. 진정들 하시고요.
두 분 다 박경수 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너 자식 앞에 아버지 어머니 놔두고 어디 갔던 거야? 동생이 아픈 부모님을 집에 방치해두고 도망을 갔다 주장하는 형. 대체 왜 이래? 형이 못 쓰다 놓고 나간 거잖아. 형이 아무도 없는 자신의 빈 집에 부모님을 버렸다 주장하는 동생. 의져왔던 형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휴 때와 다름없이 가게로 출근한 호진 씨. 뭐야? 그런데 가게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 길로 달려간 곳은 바로 동생 경수 씨 집이었습니다. 경수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폐업이라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형, 미안해. 내 사채비 갚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어떻게든 빨리 자리 잡아서 다시 차려줄게. 뭐? 야, 그 식당이 어떤 건데? 그걸 팔면 어떡해? 아이고, 그걸 어떡해? 힘들어하는 동생이 안타까웠던 형은 결국 자신이 여지껏 모았던 재산과 가게 문서 등을 넘겼는데요. 동생은 그거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형은 30년간 이어온 가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또 막노동을 하면서 형이 출장을 가야 돼서 부모님을 동생에게 일주일간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막노동까지 해야 했던 호진 씨 부부. 힘겹게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거동이 힘든 어머니를 내버려둘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부모님을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 형, 조심해서 잘 갔다 와. 내가 잘 모시고 계실게. 그랬어. 네 일주일만 고생해라. 아버지, 저희 저 며칠만 다녀올 테니까요. 경수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아버님 금방 올게요. 고생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호진 씨 부부는 동생의 집을 떠나게 됐는데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에 실려온 부모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인데 아, 지금 제정신이야? 동생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형. 하지만 동생 경수 씨는 자신은 결백하다 주장을 합니다. 죽어간 거잖아. 바로 그때 괜찮으세요? 너 솔직히 말해. 정신이 드세요? 너 아버지 어머니 두고 어디 갔다 온 거야? 혼수 상태에 빠졌던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말씀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 말 들리죠? 노부부를 차가운 집안에 가둬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할머니가 전한 진실은 바로 모두 둘째 아들 경수가 벌인 일이란 것입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아버지가 치매를 앓기 얼마 전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이 가게는 첫째 몫이다. 아, 저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한테 이 가게를 다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요? 그동안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리고 너 사고 칠 때마다 뒷바라지 해준 것도 다 네 형이 한 거야. 유난히 형을 아꼈던 노부부. 동생은 전 재산을 형에게 상속하며 자신을 등한시하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커졌고 애정을 독차지하는 형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았어요. 경수 왔네? 형, 잠깐. 사업을 시작한 이후 거액의 돈을 탕진했던 작은 아들. 이번엔 또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된 아버지는 몰래 형제의 대화를 이었다는데 형, 이건 사업 계획서야.
이번 사업은 진짜 잘 될 거야. 이번에 또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도 필요 없어. 딱 1억이면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나 이번 사업 성공 못 시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들 살리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안 돼. 지금까지 애비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앞으로 돈 달라 소리 할 것 같으면 절대 이 집에 발붙이지 마. 나가 당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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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야! 경수야! 아버지! 가져가. 에이, 가. 경수야! 에이, 아버지! 아버지에게 쫓겨나 분노에 찬 둘째 아들. 두고 봐. 응?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준다. 절대 형에게 모든 재산을 뺏길 수 없다 생각한 동생. 그날 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내가 죽는 신이라도 해볼까? 죽는 척? 그게 먹히겠어? 될 거야. 형은 어릴 때부터 내 말은 다 들어줬어. 경수 씨 내외는 한 가지 연극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채업자를 고용해 없는 빚까지 만들어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몄고, 무자로 건들지 마! 이 자식이! 경수야! 아니, 이 자식이 누구 때리는 거야, 지금!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살을 하는 척 연기까지 하게 된 건데요. 경수야! 경수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경수야! 경수야, 왜 그래! 경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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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그 동생은 부모님이 형만 아낀다고 생각하면서 질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이제 그를 괴롭힐 생각이었던 거죠. 동생의 계략을 꿈에도 몰랐던 형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딱 일주일만 아픈 노부모를 잘 살펴달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노부모를 끔찍히 챙기는 형이 몹시 얄미웠던 동생. 형이 집을 떠나자마자 부모님이 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선 아버지, 저 방에 냄새 나니까 창문 좀 열게요. 절대 닫으시면 안 돼요. 일부러 방의 창문까지 모두 열어놓더니 전기 차단기까지 내려 아무도 없는 빈집인 것처럼 위장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픈 노부모만 빈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처참한 몰골로 방에서 기어나오는 아버지 만수씨.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보다 아내를 더 생각했던 만수씨는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돼. 정말이야? 네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거야?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가 나이씨! 아버지 돌아가신 게 왜 내 탓이야? 형이 좀만 일찍 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뭐? 아이고 이 나쁜 자식아! 결국 노부모를 사지로 내몰고만 동생. 충격적인 현실에 호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 때문이라고! 난 잘못 없어! 정우는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전속유기치사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동생은 결국 차가운 쇠창살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